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이란에서는 경제난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2주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만 2,000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입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란 경제전문기자 박수호 매경 이코노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의 반정부 시위 상황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ببینیم چند کیلو میشه 8 11 کیلو فیکس پول مملکت میشه کشور خود که اداره کنه کشور خودش حوادث گوناگونی وجود داره 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수호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의 본부를 둔 인권 단체 인권 운동가 뉴스 통신에 따르면 최근 2주간에만 사망자가 시위대가 490명 그리고 보안군이 48명 그래서 총 538명이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CNN이라든지 현지에서는 지금 현재 의사들 이야기만 놓고 보면 병원에 복도에 시체가 쌓일 정도로 굉장히 많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서 현재 그 현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한 2천여 명은 벌써 넘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거리 바닥에도 시신들이 있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지금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웠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참혹한 상황인데요. 사망자 숫자가 지금 정확하지 않은 이유가 현지 인터넷과 전화 이런 게 지금 끊겼다고요. 일부 이제 나온 보도를 보자면요, 많은 젊은이가 머리와 심장에 총탄을 맞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건 뭐냐면 시위대를 향해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산을 위해서 뭔가 공포탄을 쏜 게 아니라 아예 겨냥을 해서 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이란 정부 측에서 시위대를 향해서 이른바 사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야말로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기에는 충격적이고 두려운 사실이기 때문에 인터넷 통신망 이걸 다 지금 현재 차단을 시켜서 외부로 나가는 걸 막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자 숫자도 추산만 할 뿐이지 네.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이 시위가 그 수도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아까 준비가 됐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반정부 시위인데 이렇게 확산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군요. 그래서 이제 시위의 양상을 보자면 네. 과거에는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시위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란 정부가 공포 정치 상황으로 해서 일부 시위대를 향해서 사살하는 행위를 해도 시위가 번지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펼쳐져 있는 상황이라서 정부의 대처가 지금 대처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다라는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로부터 90년대부터 시위가 꾸준히 있어 왔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번처럼 광범위하게 전 계층에 걸쳐서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라 이란 정부도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전통적인 지지층이 상인이었는데 이 상인층도 지금 이탈했다고 합니다. 이 시위의 시작 자체가 경제난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죠? 이게 지난해 12월 28일에 이란 테헤란 전통시장의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시위가요. 네. 그런데 이 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있을 때요, 이 바자르 상인들, 바자르 네트워크가 반팔레비 운동을 확산시키는 그 구심점에 있었습니다. 네. 이후로 있어서 이란 정부의 가장 체제의 핵심 지지 기반이 됐는데 이들이 지금 반발하고 나선 거죠. 이들은 상인입니다. 상인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먹고 사는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해져서 그야말로 지금 거리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란이 지금 현재 심각한 경제 난을 겪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만 50%고요. 실제로 보자면 아까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돈다발 뭉치를 들고 가도 커피 한 잔도 못 살 만큼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50%.
40%가 넘고 50% 가까이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릴 상황입니다. 환율 좀 한번 볼게요. 이란 화폐는 리알인데요. 환율이 시장가로 봤더니 1달러가 100만 리알 넘는다고 해요. 지금 감이 안 잡히는데 진짜 환율이 어느 정도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10년 전, 20년 전만 하면 우리 돈으로 1억이 있으면 그 1억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1달러에 42,000 리알이라고 고정 환율로 돼 있거든요. 근데 네. 이 리알은 이제 공식 환율 공식 단위고요. 근데 이 42,000 리알이 지금 이제 145만 리알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역산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10년 전에는 1억 갖고 있었는데 지금 230만 원 정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가 아까 42,000 리알로 고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네. 시장가에서는 지금 145만 5만 리알의 리알이 거래가 됐습니다. 된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생각해 보면 거의 뭐 44배 정도 평가 절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11kg의 현지화 리알을 들고 가도 지금은 커피 한 잔을 못 산다. 이 말이 진짜 현실화된 겁니다. 베네수엘라 네. 보시면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지 않습니까? 지금 딱 이란이 그런 상황입니다. 10년 사이에 100만 원이 한 3, 4만 원, 2만 3천 원으로 변한. 이거 정말 휴지 조각이 됐다는 말이 이상하지도 않네요. 정말.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살기가 힘든 거겠죠. 네. 뭐 식료품 가격 폭등했었고 커피 한 잔 사려면 포대 감아야 되고 그다음 치즈 한 팩에 600리알인데 지금 800리알 되고 그야말로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상인들까지 핵심 지지 기반까지 거리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한 여행 유튜버가 작년에 이란을 여행하고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몇십 년째 계속된 경제 위기로 이곳의 화폐 가치는 불과 20년 만에 99%가 폭락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1억 하던 아파트가 20년 만에 99만 원짜리 중고 오토바이 가격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용유는 900ml에 72,000토만, 그리고 이 블랙티 25개 든 거 약 11만 토만, 그리고 여기 우유 거의 1리터짜리에 6만 토만. 이렇게 마트 물가나 다른 데서 물가도 여행자한테는 진짜 저렴한 편이 맞거든요. 근데 2025년 기준 이란의 최저 월급은 한국 돈으로 약 20만 원 정도 합니다. 우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현지 분들한테는 여기 물가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저렴한 편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란 돈 10만 리알이거든요. 이거 한 장이 한국 돈으로 한 14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0을 하나 떼고 만토만이라고 부릅니다. 화폐 가치가 20년 만에 99% 폭락한 느낌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화폐 단위가 엄청 커요.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자체적으로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토만이라는 네. 시민들 사이에서 자체 화폐 단위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게 너무 단위가 커지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리알을 안 쓰고 토만을 쓰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네요. 네, 1980년대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한 20% 수준이었다고 하고요. 이 리알화 가치 하락은 연 15%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심각해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란 경제가 파탄이 난 건가요? 보자면 일단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을 텐데요. 네네. 일단 경제 제재가 굉장히 오랫동안 누적이 됐습니다. 사실 79년 이란 혁명 이전에는요, 미국과 이란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약간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요, 테헤란이 이렇게 중동에 약간 파리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네. 굉장히 자유롭고 개방적인 분위기였는데 이후에 이란 혁명 이후에 미국은 거의 이제 미국과 이란 사이는 굉장히 많이 틀어졌었죠. 80년에서 88년에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도 미국은 이라크 편을 들었습니다. 네. 이란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런 제재가 조금 해빙되는 무드가 있었던 게 바로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데요. 이때 이란의 제재를 좀 풀어준다.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를 면제해 주신 대신에 핵사찰을 실시한다라는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을 맺으면서 해빙 무드에 들어섰었는데요. 네. 이 관련돼 가지고 이란 실천이 부진하고 그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제재가 강화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이 제재는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지난해 6월에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 전쟁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완전히 또 기반 시설도 많이 파탄이 났고요. 특히나 이제 지난해 9월로 보자면 미국만 이란에 대한 제재를 했었는데 지난해 9월에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 역시나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스냅백 절차를 가동하면서 이른바 불난집에 부채질한 격이 됐습니다. 네. 두 번째로 보자면 종교가 부패의 사슬로 정치 경제를 좌우하는데요. 이란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들 선거로 뽑지만 사실상의 실권은 종교 지도자들이 선출한 라흐바르라는 집단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집단이 보자면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란이 석유 수익이 약 GDP의 18%인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아까 말씀드린 이 종교자 집단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메이니가 창설한 정의 친회 부대 IRGC 여기는 지금 현재 GDP의 한 10%를 주무른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들 기득권층이 상위 1%가 국부 3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세 번째로는 이란 정부가 무능한 경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사실 달러가 부족한 상태잖아요. 부족한 달러 상태가 힘들고 재정 적자를 메우려고 화폐 발행 늘리고요. 국채 이자 부담을 면하기 위해서 금리를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거의 휴지 조각이 되는 일이 발생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정 적자 못 견디고 증세를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나오니까 이란의 중산층들은 격분해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네, 리알화 지폐 11kg으로 아라비아 커피 한 자루도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란 정부가 국민들한테 그래서 8천만 명이 되는데 매달 1인당 100만 토만, 뭐 하여튼 계산을 했더니 한 7달러 정도로 주겠다 이런 유화책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게 더 기름을 부은 게 됐나 봐요. 네네. 그러니까 4개월간 8,600만 명에게 7달러를 저기 주겠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건데 7달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 아까 그 유튜버에도 나왔지만 그 월급이 보통 평균 최저 월급이 29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29만 원인데 7달러를 준다고 하면 이 7달러 가지고 만약에 4인 가족이 이거 가지고 한다면 뭐 계란을 100개 정도 아니면 뭐 소고기 한 어느 정도 한 근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냐 이런 것들 우리가 거지냐 이런 실제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이게 흥분하게 군중을 자극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7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경제 파탄의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물러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션이 없고 또 누군가가 지금 이제 7달러라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다 막아놓고 사실상 그냥 전 국민에게 그냥 조금의 돈만 주어서 이걸 성난 민심을 달래겠다고 하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시위대는 그렇다 보니까 체제 종식까지도 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란 정부는 거기에 또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에서 지금 망명 중인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가 있습니다. 레자 팔레비 등장을 했는데요. 1979년에 이슬람 혁명으로 축출된 인물입니다. 뭐라고 말을 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دنیا امروز کنار انقلاب ملی شما ایستاده است و شهامت شما را تحسین می‌کند. به ویژه پرزیدنت ترامپ به عنوان رهبر جهان آزاد شجاعت وصف ناشدنیتان را با دقت دیده و اعلام کرده که آماده کمک به شماست. خیابانها را رها نکنید. قلب و روحم با شماست و میدانم که به زودی در کنار شما خواهم بود. 네, 이란의 마지막 왕세자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거론을 했네요. 네. 이 레자 팔레비 같은 경우에는 팔레비 왕조의 마지막 그 샤 국왕이라고 하죠. 이 국왕의 장남입니다. 79년에 이슬람 혁명이 일었을 때요. 이 장남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팔레비 왕조는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신들 후계자가 될 인물들을 미국에 보내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른바 이제 망명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거의 대부분을 보냈기 때문에 이란 본국의 근거가 좀 약한 편입니다. 네. 사실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은 왕국의 왕세자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란을 다시 왕정으로 복구시키는 거냐? 라고 보자면 그건 아닙니다. 이란의 절대 왕정 복귀를 원하지 않고 민주화를 이끌겠다라고 지금 현재 여러 이제 매체에 나오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이란 내 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과도기적 상황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지만 이 이런
끝나고 이런 시위가 끝나고 나서 다시 새로운 공화정이 나올 때 과연 이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이란은 인터넷과 국제전화 통신 모두 지금 차단이 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내부 상황이 전해진 거는 저희 한번 SNS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위성을 이용을 해서 이란의 인터넷 차단을 지금 시민들이 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화면 한번 보시죠. 이란 내 스타링크가 등장했다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 그 러브 전쟁이 있었을 때도 이른바 이 다 통신이 끊겼는데 스타링크를 통해서 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보시면요, 네. 이게 지금 별빛이 딱 점을 이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저기 이런 별이 아니고요. 네. 스타링크 위성들이 열을 지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이른바 이용자들이 이제 찍은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현재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셋톱박스만으로도 이제 전 세계 무선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는 게 사실상 약간은 제한된 그런 통신 수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국제전화 차단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소식을 엿볼 수 있는 건 이 스타링크를 통한 소식이 이제 외부로 전해져 나오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에 이란과 관련한 어떤 구체적인 대응 옵션을 보고받을 예정인데 여기에 인터넷 차단 우회하기 위해서 스타링크 단말기 보급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은 지금 이 스타링크 자체도 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막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머라는 이제 그 위성 통신을 방해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제머를 지금 현재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작년에 작은 소모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또 제머를 계속 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방해 그 전파를 방해하는 그런 걸로 해서 좀 성공적이었는데 이 제머를 이번에 스타링크가 또 이렇게 그 일반 시민들에게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란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계속해서 밝혀지면 안 되니까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제머를 쏴서 지금 현재 위성을 방해하고 있다. 네. 이렇게 현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이란 현지 상황이 좀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미국 정부가 군사 개입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은 과거 어느 때보다 자유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실제로 그 여러 차단되기 전에 SNS 등에 올라온 걸 보면 오히려 미국의 개입을 원하는 이란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침식을 급습해서 잡아오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지금 어느 때보다도 뭔가 미국이 개입할 명분이 있고 그 국민들이 원한다면 들어갈 준비가 있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신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는 이번 기회에 사실 어떤 그 나라가 무너질 때요, 외부 공격에서 무너질 수 있지만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그 내부 반란을 외부에서 살짝 도와줄 때 그 정권은 훨씬 더 쉽게 무너지거든요. 지금 바로 이란이 그런 상황에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오랫동안 이어져온 이란과의 갈등을 이번에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란도 근데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있을 경우에 모든 미군 기지는 우리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란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스라엘에서 라이징 라이언이라는 그 프로젝트명으로 사실은 이제 이란을 공격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때 이란이 방공망이 사실은 속수무책 무너졌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우리는 결사항전을 하겠다라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전투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만약에 이스라엘 옆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또 미국이 만약 이런 어떤 작은 단초를 가지고 군사 행동에 나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에 있는 민간인들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군사 행동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란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굉장히 떨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